자, 오늘 배울 차례는 이제 순열 중에서 전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원순열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 있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요. 볼게요. 이런 거야.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A, B, C, D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냥 4팩토리얼이죠. 그렇죠? 나타낼 수 있는 게 4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A, A, B, C 얘를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A, A, B, C를 나열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다른 놈으로 먼저 생각을 해. 다른 놈으로 생각해서 나열할 수 있는 게 4팩토리얼일 거예요. 맞죠? 근데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가 어차피 겹치잖아. 그쵸? A-가 앞에 나오든 A가 앞에 나오든 어차피 결국에는 같은 거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이 겹치겠죠? 이만큼으로 나눠줘야죠. 겹칠 만큼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단 말이야. A 있고요. A 다시 있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C 나올 거고 여기는 저절로 C, 얘는 B로 결정이 되죠. 얘는 A 다시 C가 되고 얘는 C, 얘는 A 다시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얼마? A 다시 B가 되고 여기서 다시 B가 되고 얘가 A 다시 이렇게 될 건데 맞죠? 근데 봐봐 이렇게 되고 이제 B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여기서만 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다르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여기서 실제로는 이거 한 가지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A, B, A-C하고 얘하고는 서로 다른 거죠. 이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AC, AB, 그 다음에 AC, BA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다시 A-가 나오고 A, 뭐 B, 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하고 A하고 또 이거 자체가 또 겹쳐버리죠.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냐? A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이 n번 겹치고 요만큼이 n번 겹치고 요만큼이 l번 겹쳤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는 n 플러스 n 플러스 l 이만큼 개수를 팩토리얼한 거를 겹친 것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된다는 거죠. 이 원리 언제 쓰죠? 이거 언제 쓰죠? 너희들 그 고3 한 번씩 배웠었잖아. 이 원리 쓰는 게 언제 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는 경우가. 기억나 안 나? 아, 이거 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승에서 A 3승 B C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정리야? 다항 정리죠? 2항이 아니라 항이 3개니까 다항 정리해서 이거 여기 개수 어떻게 됐어요? 5팩토리얼 분의 3팩, 2팩, 1팩, 1팩 이거 있잖아. 이거 개수가 여기서 쓰잖아. 이거잖아. 그게 맞죠? 왜? 이거를 나열하다 보면 A가 3번 들어가야 되고요. B가 한 번 들어가야 되고 C도 한 번 들어가야 돼. 맞잖아요. 그럼 A 3개, B 하나, C 하나를 나열하는 가지수잖아. 그래서 그치? 그때 쓰는 거야 이게. 그때 씁니다 이게. 지워되죠? 알았어.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이 내용만 듣고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쌤이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응용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두 가지로 응용이 돼요. 응용이 이렇게 됩니다. 응용 첫 번째. 응용 첫 번째는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에서 응용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해람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윤수가 있어. 윤수가 좀 덩치가 좀 있죠. 승일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명이 있어. 세 명이 있는데 이 셋이 그리고 여기에 한 뭐 나머지 그 잉여스러운 친구들이 세 명이 더 있어서 6명이 달리기를 해요. 근데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승일이가 체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수도 만만치 않아. 어? 접었어? 그래. 아무튼 둘이 달리기를 곧잘 해. 곧잘 하는데 뭐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결승점에 통과할 때 순서대로 돈다 칩시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 근데 승일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윤수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겠대. 승일이가 윤수보다 먼저 들어오는 가짓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먼저 들어오는 가짓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승일이 들어오고 해람이 들어오고 다른 애 들어온 다음에 윤수가 들어와도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승일이 윤수만 무조건 윤수한테만 이기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했더니 이것은 이 몇 명, 6명이 나열하는 총 그 순서에서 같이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맞죠? 6명이 나열할 수 있는 그 중에서 둘을 윤수와 승일이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2팩토리로 나누면 답이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너무나 당연한 게 어차피 이 전체 순서가 정해진 것 중에서 반절은 승일이가 먼저 들어왔죠. 윤수보다는. 그리고 반절은 윤수가 먼저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 전체 순서가 쭉 정해졌을 때 그 가지수가 6팩토리얼 가지수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반절은 승일이가 먼저 들어온 거가 있고 반절은 윤수가 먼저 들어온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을 같은 걸로 봐버린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둘이 같은 걸로 보는다고요? 그렇지. 마음에 안 드는 녀석.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안 풀면 안 되니까 둘을 같은 걸로 본다는 거야. 왜? 둘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정확하게 반절이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는 승일이 이번에 윤수가 1등 그 다음에 해람이 다음에 승일이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꼭 윤수, 해람이, 승일이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윤수 들어오고 누구 들어오고 해람이 들어오고 누구 들어오고 누구 들어오고 승일이 이래도 되고 이러한 가짓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차피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6팩토리얼분의 3팩토리얼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야. 됐죠? 이게 뭐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에요. 이것은 뭘로 푼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가. 됐죠?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응용. 첫 번째 응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 자, 응용 2. 응용 2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최단거리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연관이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너희들 옛날에 1111 이거 했었죠? 이거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1이라고 쓴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111 적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가는 방법은 요 방법이니까 둘의 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2, 3, 4, 3, 6, 10, 4, 10, 20, 그 다음에 5, 15, 35, 그 다음에 6, 21, 3, 4, 5, 56. 여기서 여기까지 56까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었죠, 예전에. 근데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만약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입체도형으로 돼버리면 골 때리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입체도형으로 이렇게 생겼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그러면은 왜? 지금 보이는 면 말고도 저쪽 뒤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다 여기다 1, 2, 3, 4, 1, 1, 1, 1 이걸로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쪽으로 표현 다 불가능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여기로 이렇게 최단거리로 간다는 것은 일로 가는 거와 일로 가는 것밖에 없죠. 방법이. 거꾸로 올 수가 없잖아요. 역으로 주행을 못 하죠.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A, 한 번 가는 것을 A라고 하고 일로 가는 것을 B라고 합시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A를 몇 번 사용합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만 사용하면 되죠. 어찌됐든. A를 5번 사용하면 되고요. B를 3번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갔어. 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갔어요. A 하나, 둘, 셋, 넷, 5번 사용했고 B 하나, 둘, 셋, 3번 사용했잖아. 그럼 얘는 어떤 순서로 갔다는 거야? A, B, B, A, B, A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순서가. 맞죠?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친다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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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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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수가 이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A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B 3개. 그러면 총 몇 개? 8개를 나열한 것 중에서 5팩, 3팩. 이러면 바로 정답이죠, 이게. 그럼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앞으로 해보면 8, 7, 6 남고요. 여기는 3, 2니까 슥슥 없애면 8, 7, 56 바로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최단 경로를 이용한.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죠? 요놈. 요놈은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3가지잖아. 그러면 A가 몇 개야? 3개죠? A 3개, B 2개, C 3개면 가능한 거죠? 여기 도착한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나열할 수 있는 게 7, 6, 7, 8개니까 8팩을 3팩, 3팩, 2팩 이러면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치? 맞죠? 8팩을 3팩, 3팩, 2팩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죠.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얘는 뭐까지 있냐면 이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판단을 한 겁니다. 소관으로 들어간 것까지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 소관으로 들어갈 수 없고 겉으로만 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이러면 어려워져요. 겉으로만 하면 어렵다고? 그럼 왜? 그러면 겉으로만 된다는 얘기는 A, B, C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 맞잖아. 소관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얘를 111로 해가지고 밖으로만 있으면 111 이쪽으로 따져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겹치죠. 이쪽 부분 겹치죠. 모서리는 특히 이쪽 모서리 일로 오는 게 있고 일로 오는 게 있죠. 이 바깥쪽으로 해서 일로 오는 게 있고 이쪽으로 해서 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바깥쪽으로는 그렇게 따져줘야 돼. 그렇게 따져줘야 돼. 그 겉에 테두리만 보고. 근데 이 정도에서 테두리만 하고 풀어라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놈이라든가 입체도형 아니면 이런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한다. 됐죠?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꼭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뭐 호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날 수 없대. 이런 문제는요. 흔히 이제 좀 유식한 말로는 톨게이트 이론이라고 하죠. 뭐 톨게이트 이론이라 가지고 되게 대단한 게 아니야. 톨게이트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면 반드시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죠. 그죠? 한마디로 요금소를 지나야 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를 지날 수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맞죠? 여기잖아. 여기 거쳐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여기도 지점이겠지. 왜? 여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아니죠.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톨게이트. 맞죠? 이 두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지점을 찾는 게 여기가 톨게이트 정산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에다가 요거. 그럼 무조건 1이죠.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가 4가지니까 여기를 거쳐서 가는 가지수가 4가지. 맞죠?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 최단 경로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따져갖고 가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 둘이 더하면 정답이죠. 왜? 이거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되고 이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되니까 합의죠. 이렇게 찾는 것을 우리는 톨게이트 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톨게이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내면 되고요. 나중에 이런 거 말고요. 너희들이 이쪽은 다 문과구나. 문과에서도 배우지. 문과에서 너희들이 경영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경제학과나 경영학과가 수학적으로 좀 연관성이 문과 중에 있는 과니까. 그런데 가면 너희들 체단 경로론인가 뭐 하여튼 그 마케팅 그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그거에서 보면 커트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커트 이론. 그게 나중에 너희들 그 알고리즘 짜고 막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 때 이거와 더불어서 배우게 되는데요. 너희들 대학교를 가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가장 많이 배우는 학문이 뭐 미분적분을 배울 것 같아? 전혀 그러지. 문과에서는 미분적분 안 배웁니다. 참고로 대학교 가면 미적 안 배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경영학에서도 통계학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률 통계만큼은 확실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계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이과 쪽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 됐죠? 됐죠? 그럼 선생님 111 이거는 필요 없나요? 당연히 필요가 있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버렸어. 이렇게 생겨버렸어. 최단 경로 A라는 지점에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입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 쉽게 보이기 때문에 한 가지잖아. 이게 최단 경로 아니야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최단 경로는. 그러니까 이걸 묻지는 않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묻는 것은 갈 수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일로밖에 갈 수가 없대요. 이렇게 세 가지로밖에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역주행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안 돼.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안 돼. 이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경로의 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A, 선생님 그러면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고 이걸 C라고 놔서요. A를 하나, 둘, 세 개 사용하면 되고 B도 세 개 사용하면 되고 C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이렇게 사용해서 가지 않아도 되죠.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CCC만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방금 얘기한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야.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수가 한 가지죠? 여기 한 가지죠?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그죠? 세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일로 갈 수 있는 게. 여기 몇 가지입니까? 얘 더한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섯 가지고, 여기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죠? 갈 수 있는 게 5, 6, 7. 7. 여기도 1,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3, 4, 5. 5, 6, 7. 13. 여기는 얼마 돼요? 그러면 10, 25.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25. 뭐 25, 25, 50, 6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맞죠? 여기서 1로 가는 거, 이거 셋을 더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111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예전에 이제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풀이를 두 가지로 풀이를 하나 해줄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하나 보여줄게요. 지울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너희들 예전에 많이 봐왔을 거야. 여기 있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문제. 계단 문제 하면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야 되는 수열이 있어야 되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운동 잘하는 승일이가 이게 있어요. 승일이 오늘 출연 많이 하네. 자, 있는데 이 계단이 꽤 높아. 한 칸 한 칸이 꽤 높아. 그래서 그런 데 있잖아.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학교 스탠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데 얘가 승일이가
한 번씩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에 점프해서 두 칸까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올라가 되고 두 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승일이가 여기를 올라가야 하는 방법수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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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한 칸 갔다가 껑충 뛰었다가 한 칸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모든 가짓수를 구하라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1, 2, 3, 4, 5, 6, 7 계단을 7개. 뭐 이것을 푸는 방법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물어보면 무슨 수열을 들이대냐? 피보나치 수열을 들이대죠.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점화식이 어떻게 돼요? AN번째 항과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더라 라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럼 왜 그러냐면 자, 한 칸짜리를 가는 방법수는 그냥 하나로 가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한 가지야. 그치? 그 다음에 두 칸짜리를 가는 방법은 한 칸씩 가는 방법 하나와 한 번에 가는 두 가지죠. 그러면 세 번째 가는 놈은 하나씩 가는 경우와 두 칸 띄어서 한 칸 가고 한 칸 띄어서 두 칸 가는 경우. 이거밖에 없잖아.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칸을 가는 경우를 보니까 이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보는 거죠. 얘를 가는 것은 두 칸씩 띄어서 가는 경우, 한 칸씩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칸 띄었다 한 칸 한 칸.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두 칸 띄고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띄고 두 칸.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 둘이 더했더니 얘 되고, 둘이 더했더니 얘 되고, 이런 수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따져보는 거죠. 1, 2,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40. 그쵸? 그 다음에 얼마니? 50일인가? 잠깐. 1, 2, 3, 5, 8, 13 맞죠? 그 다음에 21 맞죠? 그 다음에 2, 3, 왜 34인데 44. 34, 그 다음에 55. 이렇게 되죠? 그러면 7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21가지구나.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로 선생님이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 문제는 딱 정해져 있죠. 어떤 거가 있냐면 계단 문제, 비밀번호 문제, 호텔 투숙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아니면 바둑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21가지야. 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를 생각을 했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좀 해봐, 승희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지?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다 더해 막 2x 플러스 그렇지. y가 그렇지. 7이라고 근데 부정방정식으로 풀면은 좀 문제가 되긴 해. 그러니까 뭐냐면 두 칸 아니면 한 칸이잖아. 그치? 그럼 두 칸 가는 것을 x라고 하고 한 칸 가는 것을 y라고 한다면 두 칸 가서 두 칸을 몇 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 많이 사용하는 게 3번이잖아. 그러면 3x 플러스 y인 경우. 그치? 이런 경우 하나 있을 거고. 근데 이렇다고 해도 두 칸을 여기서 사용을 3칸 했는지 한 칸 가고 두 칸을 사용했는지 이런 게 안 나오죠. 부정방정식이면. 그치?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지?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한 칸 가는 것을 A라고 할게. 두 칸 올라가는 것을 B라고 할게요. 그치? 그러면 어떤 경우 있죠? B를 몇 번 이용하고 3번 이용하고 A 한 번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3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B를 3번 이용하고 A 한 번이면 7칸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B를 2번 이용했으면 A를 몇 번 사용해야 돼? 3번 사용하면 되죠.
세 번째는 B를 한 번 사용했으면 A를 몇 번이야? 셋, 넷, 다섯. 이렇게. 그치? 마지막으로 A만 7번 사용하는 경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나열되는 순서 4팩, 3팩.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 얘 나열되는 순서 5팩, 3팩, 2팩. 얘 나열되는 순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팩, 5팩. 마지막으로 1이죠. 어차피 7팩, 7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답이죠. 그쵸? 맞잖아요. 얘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얘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얘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얘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 합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도 얘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사고를, 이 확률 통계는요, 특히 이제 그 경우에서는 사고를 다양하게 할 줄 알면 더 좋아요. 그럴수록 이게 사실은 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 자체가 머리가 좋아야 잘 받아들여지는 단어예요. 어떤 애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당최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도 안 가고. 저거 아까 전에 쌤이 너무나 당연하잖아. 뭐 반절은 걔가 들어와야 되고 반절은 걔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해도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경우의 수가. 연산은 단순하게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이거밖에 더해요. 나누기하고. 연산은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따져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수학을 크게 나누는 게 대수. 대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 적분, 까지기 이제 대수죠. 함수, 방정식, 부등식, 뭐 인수분해 이런 거 다 대수야. 그 다음에 기하, 도형, 그렇죠? 도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수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합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이 조합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정수론이라고 하는 것도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수론이라고 해봐야 별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조합론,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울게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확률입니다. 확률 통계가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요. 회사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확률 통계입니다. 알겠죠? 회사에서도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승일이가 나중에 이제 뭐 삼성이라는 기업에 뭐 취직을 했다고 쳐요. 거기에 가가지고 최고 이렇게 쌤 친구들 지금 삼성에 들어갔던 친구들, 대학교 때 들어갔던 친구들 지금 아직 삼성이 그대로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쌤 나이 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다 잘려나갔어. 물론 뭐 계열사에 어디로 내려오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오래 버티는 직업이 아닙니다. 거기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한 10년 전에 그 동창회 우리 대학교 동창회 하려고 애들 강남역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쌤이 그 당시에 12시에 끝나고 뭐 1시에 끝났거든. 수업 그때는 10시 교수 금지가 아니었으니까. 끝나고 이제 안산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아직도 안 온 거야. 근데 걔가 삼성 다니는 친구인데 왜 안 왔어? 또 보니까 회사에서 끝나는 시간이 12시에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또 진급시험 보려면 영어학원을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학원 끝나고 한 2시쯤에나 와갔는데 아침 5시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회사 출근은 9시인가 10시인데 그 뭐 눈치 보이고 해서 뭐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거의 말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술 그렇게 먹고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걔네 집에서 잤거든. 그날 걔가 일찍 나간다니까 우리 어떻게 해? 뭐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비몽 상황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긴 했는데 그런 데입니다. 거기가 무서운 데예요. 뭐 돈은 많이 줄지 몰라도 무서운 데입니다.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자기가 저걸로 따진다면 안정적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다른 데가 훨씬 더 낫죠. 근데 이런 것은 있어. 삼성에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갖고 임원이 됐어. 임원이라는 것은 이제 적어도 뭐 이사나 뭐 아니면 상무나 부장 이상이어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뭐 연봉이 얼마? 연봉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이사가 50억 정도. 연봉 50억 됩니다.
그 정도 2만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서 강남에 그 괜찮은 뭐 연봉이 50억인데 거기다 뭐만 50억만 나와? 그것만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지분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 되면은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의 몇 프로 해가지고 또 주잖아. 그 돈만 뭐 거의 뭐 억대 이상입니다. 그 돈 주는 것만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은 임원급이 될 거면 근데 임원 되기가 쉽습니까? 쉬우면 그렇게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급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그렇죠. 실적으로만 그냥 인생 살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걔네 지분 주식으로도 주잖아. 삼성 주식이 얼만데? 한 주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뭐 그거를 직원 그거 분발한다고 해서 몇백 주, 몇천 주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경우에 따라서요. 지분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너스 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무조건 오르는 그건데 주식인데 삼성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대기업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꿈이 있다면 그렇게 자기가 임원까지 갈 꿈이 있다면 그렇게 근데 거기도 군대하고 비슷하게 줄 잘 서야 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잖아. 뭔가 자기 위에 어떤 사람을 잘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 라인으로 이렇게 정말 잘 나가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자기 위에가 없어지면 자기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삼성이에요. 미생 보니까 어, 자기 어. 팀장이 잘 돼야 그래. 자기도 잘 돼. 왜냐면 팀장이 부장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사 되면 자기가 부장되고 이럴 확률이 높은데 그 팀장이 뭐 잘못해서 퇴출돼 버리면 그 팀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줄을 잘 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름 어디까지 올라왔었더라. 하여튼 그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술 취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에 너무 무서운 면을 보여주는 건데 술 취해갖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냐. 완전 조폭영하고 똑같아. 똑똑한 놈 배구 뭐 한 놈 뭐 해가지고 해서 그 얘기가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되게 신입사원에 왔는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그럼 처음에 목 크게 막습니다. 막아요. 신입사원이 엄청 너무 잘하면. 그렇다 해서 어리버리해. 그럼 적당히 이용하다 버립니다. 너 최대리 믿지? 이번에 그 최대 내가 밀어줄게 막 앞에서는 그러죠. 그러면서 나 믿지 이번에 이거 네가 좀 맡아서 해봐. 근데 그 맡아서 하는 게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완전히 그래놓고는 안 됐잖아. 그러면은 대리님 어떻게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나 왜 이래? 걔만 그냥 잘려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는 데가 사회예요.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쁠 것 같아? 개개인마다 전부 다 인류대 웬만한 데는 다 나온 사람들 아니야. 뭐 토익이 기본적으로 한 900점 이상은 기본이고 최저가 850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머리를 쓰고 있으니 그렇게 얼마나 진짜 아주 뭐라고 해야 그거를 엄청 무서운 데입니다. 그치? 그래 전쟁인 거야. 그래서 미생 저희 웹툰으로 나온 것도 그렇게 이제 각광을 받은 이유가 공감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면 사업하는 게 쉽냐? 사업하는 건 더 어렵죠. 사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참고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열 얘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했고요. 여기서 순열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왜 여기서 끝냈냐면 이제 조합으로 갈 건데 조합과 순열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합으로 가도록. 저거 안 했구나. 중복 순열을 안 했구나. 그래요. 중복 순열. 이번 이과생들은 이번 순열 조합이 이제 갔었죠. 여기에서 이제 중복 순열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중복 조합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 너희들 그 수능을 볼 때쯤이면 아마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짧으니까 거기가 두 문제가 나온 거지만 실제로는 경우의 수 하나만으로 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죠. 그렇죠? 통계 문제를 많이 내면 됐지. 그래서 중국 순열은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써요. A 파이 B. 계산은 A의 빗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공식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쓰는 것을 중복 조합이야 어쩔 수 없이 그걸 공식화해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중복 조합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중복 순열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복 순열의 핵심은 뭐냐? 누가 주체냐? 이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누가 주체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가 결정권자냐? 뭐야?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강아지 3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 3마리가 있어요. 뭐 어떤 강아지? 요코셔? 그 다음에 뭐 할까? 리트리버. 또 뭐 있어? 진돗개. 이렇게 3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먹을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껌, 뼈다구, 사료, 그다음에 또 뭐 있지? 통조림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4가지가 있어. 종류가 4가지고 걔는 3마리야. 그럼 답은 3의 4승 이거나 또는 4의 3승이었대. 물론 여기서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냐? 개들에게 내가 얘네들을 나눠줄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하라. 대신 한 개한테 여러 개를 줘도 된다. 중복이 허락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한테 주면 누구는 못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러면 답은 뭐냐? 얼마일까? 3의 4승일까? 4의 3승일까? 주체가 누구죠? 누가 주지? 결정을 누가 하는 거야? 걔들. 사람이 주체잖아. 사람이. 이걸 주는 사람이 주체죠. 얘네들 싹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줄까? 이런 거잖아 지금. 껌을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맞잖아요. 껌을 누구한테 줄까? 뼈다귀는 누구한테 줄까? 사료는 누구한테 줄까? 통조림은 누구한테 줄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3의 4승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 거꾸로. 자, 여기에 이 4가지의 종류의 사료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사료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근데 걔들이 이걸 먹는 가짓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쿠셔가 지가 생각할 거 아니야. 뭐를 먹을까? 이렇게. 주체가 지 아니야. 개 아니야. 개.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죠? 4가지. 리트리버도 고르겠죠? 4가지. 진돗개도 고르겠죠? 4가지. 그래서 그때는 4의 3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중복순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도 많아요. 이 그 중복순열에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뭐 우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투표. 근데 무슨 투표? 기명투표죠, 얘는. 기명투표입니다. 순열이기 때문에 기명투표야. 기명투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적고 투표를 하는 것을 기명투표라고 해요. 무기명투표는 이름을 적지 않고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수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순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인데요.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체통이 3개가 있고 편지가 4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들을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술 구하라. 편지들을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체야? 우체통에 넣는 사람이 주체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체통에 넣는 그 방법수라고 했으니까 1번 이 빨간 우체통에 넣을까 파란 우체통에 넣을까 뭐 초록 우체통에 넣을까 이걸 고민할 거 아니야. 얘를 어디다 넣을까?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3의 4승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번에도 봐봐.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나는데 1번 국회의원, 2번 국회의원, 3번 기호 1번, 2번, 3번이 있어. 그리고 이 유권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유권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여기에 투표하는 방법을 구하라. 대신에 자기 이름은 전부 다 적는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를 고르지? 이거잖아. 누구를 고르지? 그러지. 100명 중에 내가 뭘 뽑아서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어디를 선택할까? 누굴 뽑을까? 3의 100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됩니까? 3의 10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수부. 자, 모수부가 이제 이런 세 가지 뚜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기호가.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그거지만 모수부. 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5개를 써서 어떤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전달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을 하겠죠? 첫 번째 누르고 있을까? 한 번만 누를까? 두 번 누를까? 이거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가지죠. 일단 쓸 수 있는 방법수가. 그걸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세 가지. 3의 5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을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이 뭐이 필요 없어 이거. 그렇죠? 이런 기호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중복순열에 해당이 되죠. 이 중복순열은 그 지금 고3 거기 단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복순열은 이런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순열 얘기를 모두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 지금 몇 시니? 덥지? 9시 4분. 벌써 40분 얘기했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조합. 왜 오지? 조합이에요. 조합은 말 그대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n개 중 r개를 뽑아 까지기야. 여기까지만. 순서대로 나열 이러면 순열이 되는 거고 n개 중 r개를 뽑아 순서 나열이 n 퍼미테이션 r이 되는 거고 뽑아까지 하면 n 컨비네이션 피자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컨비네이션 r. 이렇게. 근데 당연하다. 봐봐. n 퍼미테이션 r이 어떻게 했냐면 n에서부터 n-1, n-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r번 한 다음에 r번 하는 거죠? 이거를 r번. 그렇죠? r번 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뭐죠? n부터 해서 n- 이렇게 한 이렇게 n-r 플러스 1 요거를 한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누죠.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자 봐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이거래. 그럼 r개 나와 있지. 그 r개를 나열해야 돼. 뭐 어떻게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r개를 나열하니까 r 팩토리얼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잖아요. 이게 뽑은 개야. r개를 뽑은 거를 나열하면 순서대로 나열하면 r개만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 팩토리얼. 한번 약분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됐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2명을
두 명을 뽑으면 돼요. 그러면 5 컨비네이션 2 이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5명에서 2명 뽑는 방법은 5명 첫 번째 한 명 뽑고 두 번째 뽑죠? 그렇죠? 한 명 뽑고 여기서 한 명 뽑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걔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2로 나눴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써보면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n 퍼미테이션 r을 r 팩토리얼 한 거와 동일하다. 맞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팩토리얼로 고쳐볼까? 어떻게 돼야 돼요? 팩토리얼은 n 퍼미테이션 r을 팩토리얼로 고치면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이 이게 이거였죠? 뭐만 붙여주면 돼? r 팩토리얼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n은 얼마가 돼요? 1 되겠죠? 맞아요? n 컨비네이션 n이 1입니까? 자, 바꿔볼게요. 실제로 n 퍼미테이션 n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n 퍼미테이션 n이 n 팩토리얼이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1이죠. 당연한 거야. 5명 있는데 5명 다 뽑는 방법 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n 컨비네이션 제로는요. n 퍼뮤테이션 제로 되고 0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n 퍼뮤테이션 제로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다음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가 동일하다. 즉 예를 들자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가지수나 10명 중에서 7명을 뽑는 가지수나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10명 남아있는데 야, 이 중에서 청소할 사람 3명 나와봐. 그러면 3명 뽑을 거 아니야. 이거나 10명 중에서 야, 청소 안 할 사람 7명 나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도 청소할 사람 3명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가지수나 10명 중에서 7명 뽑는 가지수가 그래서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콤비네이션. 그리고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합 문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도형 문제, 그 다음에 선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도형, 선분. 그 다음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표 뽑기, 또 분할 분배. 아, 이거 중요하죠. 분할 분배. 그치? 이런 문제들, 도형 문제, 선분 문제, 대표 뽑기, 분할 분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또 뭐 또 있냐면 대진표 이런 것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도형 문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볼게요. 조합은 뭐 무슨 조합이 이 조합하고 중국적밖에 없어요. 무슨 같은 것이 있는 조합 뭐 이런 거 없어요. 원조합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몇 개의 점이 있어요? n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점이 있어. 이 중에서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선분의 개수. 근데 선분을 보면 2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선분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근데 얘 뽑고 얘 뽑으나 얘 뽑고 얘 뽑으나 선분은 하나로 결정된단 말이야. 아,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거와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게 다르면 아, 순서가 있구나. 뽑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건 순열이고 얘는 뽑는 순서하고 상관없이 하나로 결정되니까 아,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합은 순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점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잖아. 얼마? 7 컨비네이션 2.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3개가 있고 일직선상에 4개가 있다면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아, 선분의 개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선분의 개수 하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다 다른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은 거나 이렇게 그은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얼마?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게 모든 직선들일 건데 겹치는 게 있죠? 이렇게 2개를 선택해서 이 직선이나 이렇게 2개를 선택하나 똑같은 직선이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3C2 빼고 3개 중에서 2개 선택되는 경우 빼고 4C도 빼야죠. 이 끝? 끝? 이 끝난 겁니까? 아, 더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죠? 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는 있으니까 겹치긴 하지만 하나는 있잖아. 여기도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너희들 내신 시험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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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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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하나 점 주고 얘네들이 일직선상이고 얘가 일직선상이고 얘가 아이고 뭐야 점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대. 그랬을 때 얘네들로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 9개니까 9 컨비네이션 2에서 2 중에서 선택하면 3 컨비네이션 2를 몇 개 빼야 돼? 하나 둘셋넷 다 6개만 있습니까? 7개 8개나 있죠. 맞지? 이거의 8배를 빼고 플러스 방금 한 하나 8개를 더해야죠.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선분이나 직선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그죠? 다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 또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뭐 3개만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죠. 어찌됐든. 그쵸? 얼마? 7C3 이러면 답이죠. 맞지? 뭐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가위수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생각 좀 이따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3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가위수는 7 컨비네이션 3에서 3 컨비네이션 3 빼고 4 컨비네이션 3 빼야죠. 그리고 플러스 할게 얘는 없죠. 왜? 이렇게 선택됐다고 해서 삼각형이 결정되거나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더하는 게 없는 거야. 됐죠?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격자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놈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는 9 컨비네이션 3 빼기 3 컨비네이션 3을 이거 빼면 끝이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빼고는 일직선으로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면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도형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혹시 대각선 공식 기억나?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공식 뭡니까?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 N-2 아니죠. 해봐. 왜? 이게 너희들 그 암기 수학적으로도 나중에도 암기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 나중에는. 근데 암기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정의를 집어넣고 암기를 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암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은 반드시 까먹습니다. 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써먹고 그 이후에 어쩌다 가끔씩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거의 써먹을 일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각인을 시키면 되냐면 대각선의 정의를 알면 돼요. 대각선의 정의는요. 한 점에서 이웃하는 점이 아닌 데에다 그은 게 대각선의 정의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못 긋죠? 양옆에 못 긋죠? 이건 뭐야? n-3이어야 되죠. 맞죠? n개 중에서 자기한테 하고 자기 옆에 거들한테는 못 긋는단 말이야, 대각선을. 그러니까 n-3이어야 돼. 그런 게 몇 개 있어? n개 있어. 맞죠?
맞지?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그으나 이렇게 그으나 똑같으니까 2로 나눠버리는 거야. 이게 대각선의 총수 계산이지. 맞죠? 어떤 게 똑같다고? 이렇게 그는데 이렇게 그는 얘 이렇게 그은 거나 얘 이렇게 그은 거나 똑같잖아. 그래서 2로 나눈 거 아니야. 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까먹었다 쳐. 까먹으면 뭘로 하면 됩니까? 조합으로 풀면 되죠. N각형은 N개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은 있죠. 일직선상에 있으면 N각형이 아니겠지. 그러면 N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됩니까?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빼면 돼요? 뭐 빼면 돼? N 빼면 되잖아. 왜? 육각형이면 변이 몇 개 있어 밖에? 6개 있죠. 십각형이면 10개 있죠 변이. 그럼 무슨 소리야? 1, 2, 3, 4, 5, 6이 있는데 막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이 이런 것들 다 한 개 이거잖아. 맞죠? 그 중에서 이 테두리인 얘만 빼면은 다 대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 외워두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계산하면 똑같아요. 해볼까? n, n-1, 2 빼기 n 통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n으로 묶으면 n, n-1 2분의 2니까 똑같아지죠? 됐지?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놓으면은 까먹을 일이 이렇게 많지 않죠. 생각해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대표 뽑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4명 있고 남학생이 4명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학생은 이웃하면 안 된다. 다 섞어놨지? 선생님이? 다 섞어놨습니다. 다 섞어놨어요? 씨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하기가 별게 아닌 게 여학생 3명 뽑으면 되죠. 어디서? 4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잖아. 뽑기만 하는 거야. 일단 뽑아 놓기만 하는 거야. 얼마? 4 컨비네이션 4. 남학생 2명 뽑으면 되죠. 얼마? 4 컨비네이션 2. 곱해야 총 가지 수죠. 남학생 3명,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자, 뽑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남학생 3명하고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3명이 스탠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총 이 5명을 원탁에 앉혀야 되는데 원탁 어떻게 앉히라고 했죠? 먼저 이웃을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학생 3명을 여기 앉히면 되죠. 원탁에 곱하기 몇 팩토리얼? 2팩. 그쵸? 그럼 원순열 끝났습니다. 자, 여학생 3명이 앉았어요. 원탁에 앉은 가지수가 2팩 맞잖아. n-팩토리였으니까 앉혔어? 남학생 요 3명, 3군데 앉으면 되죠. 순서대로 앉아야 되지. 얼마? 3 커뮤테이션. 이게 정답이죠. 되게 복잡했지만 별거 아니에요. 조합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와버리지. 뭐 누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 사람들 다 앉히는데 이렇게 주겠습니까? 뭐 중학교 문제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이렇게 뽑아놓으면 됩니다. 어떤 것도 될 수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A, B, B, C 이렇게 있는데 좀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A, B, B, C인데 이 중에 5개 알파벳 5개를 뽑아서 여기 앉히는데 여기 양옆에는 CC여야 되는데 그러한 가지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수를 갖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CC 둘은 여기 뽑혀 있잖아 이미. 얘네는 순서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이때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는 나누죠. 이거를 바로 이렇게 무슨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A가 뽑히는 경우 아니면 A 2개와 B 하나가 뽑히는 경우 또는 B 2개와 A 하나가 뽑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A, B, C가 뽑힌 경우로 다 나눠야 됩니다. 오케이?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여기에 나열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가 같은 값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 대도 얘들 나중에 다 합이죠?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들의 합.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약간의 노가다도 약간 껴있고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따로 생각해야죠. 문제가 뭐예요?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서 5개의 알파벳을 뽑아서 양옆에는 C가 붙어야 된대. 그리고 이 가운데 그러니까 C가 뽑히고 나열되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분류해서 자기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게 뭐 대표 뽑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순열과 조합 같이 순열과 조합이 조합은 조합 하나만으로 잘 나오는 경우는 중복조합이나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려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 분할분배. 분할은요. 팀만 구성한 거야. 구성. 분배는 구성된 팀을 배치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셋, 둘, 둘 이렇게 팀으로 구성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팀만 구성하는 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팀, B팀, C팀이라고 명칭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3명, 2명, 2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하냐. 7명 중에 3명을 뽑아. 근데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돼. 뭐냐면 승일이, 해람이, 윤수 이렇게 뽑으나 윤수, 승일이, 해람이 이렇게 뽑으나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몇 명 남았죠? 4명 남았죠? 4명 중에서 2명 선택. 나머지는 무조건 1이겠죠? 나머지 애들 2명 남은 애들 무조건 한 팀이어야 되잖아. 그치? 놀러 가면은 자 2명씩 5명씩 뭐 이거 할 때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됐는데 얘와 얘의 구성 인원수가 똑같죠? 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뭐만 한 겁니까? 분할만 한 거예요. 분할만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9명이었는데 셋 했다면은 9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3, 1 한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겠네요. 얘와 얘가 똑같은 가지수니까. 그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3명, 2명, 1명이었으면 6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2, 1 한 다음에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 이게 분할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아무튼 지금 세 팀이 있죠. 이렇게 세 팀. 세 팀이 A라는 자동차, B라는 자동차, C라는 자동차를 타고 놀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여기 타고 얘가 여기 타고 여기 탄 거나 얘가 여기 타고 여기 타고 얘가 여기 탄 거나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제 배치를 하잖아. 그치? 세 그룹을 세 개의 차에 배치하는 거지. 그럼 순서가 들어갔죠? 곱하기 3팩토리얼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분배야. 세 팀을 세 개의 방에다 투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세 개의 차에다가 넣는다든가 이게 분배. 됐습니까? 분배.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분할 분배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놀러 가기로 했어. 좋겠다.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세 팀을 구성해서 놀러 가는데 차도 A라는 차, B라는 차, C라는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 팀을 구성해서 이 차에 태우는 방법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일단 팀을 구하라고요 지금? 해봐.
쌤이 이 분필가루 먹지 않게 해주려고 일부러 지금 이런 걸로 수업을 하는데 너희 스스로 분필가루를 먹게끔 해서 팀에 몇 명 제한은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대신에 차에는 한 사람 이상 타야 되겠죠? 운전해야 되니까. 그치? 세 팀으로 구성을 시킨 다음에 뭐 빵명 있는데 한 팀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쌤이 무슨 책을 보고 지금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쌤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것들. 자, 해볼까요, 이제? 지금쯤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승일아, 너 어떻게 했어? 저요? 어. 일단은 세 팀을 구성할 때 음. 두 가지 기본밖에 없어요. 오, 역시. 맞아. 311이라고 312라고 2 있어요. 2, 1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얘네를 분할하려면 5 컨비네이션 3,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 컨비네이션 1, 1. 얘를 얼마로 나눠? 2로. 2 팩토리얼로 나누죠. 2로 나눈 다음에 이제 세 팀이 구성됐으니까 태워야 돼. 3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세 팀을 3개의 차에 태우는 거니까. 그치? 네. 그 다음 여기는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2, 1 이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3 팩토리얼. 왜? 둘이 같으니까. 그렇죠? 둘이 더하면 정답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진표. 대진표 문제는 이제 분할 분배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6명을 이렇게 대진표를 짜려고 해요. 6명 A에서부터 A, B, C, D, E, F라는 6명을 여기다가 대진표로 이렇게 짜 넣을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뭐 하나를 추가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이 큰 데부터 보는 거야. 6명 중에서 4명, 2명으로 나눠야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6명을 4명, 2명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6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얼마? 어차피 둘은 2 컨비네이션이니까 그냥 1이죠. 그냥 2 컨비네이션이라고 쓸게요. 나눴어요. 다시 그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눠야죠. 그치?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하고 여기는 좌우가 바뀌어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A, B, C, D 이렇게 배치하나 C, D, A, B 이렇게 배치하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정답이죠? 왜? 선생님 여기는 왜 서로 안 나눠요? 여기는 어차피 둘이 되면 둘이 바뀌어도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3명 2명이죠? 5 컨비네이션 3, 1 곱하기 3명을 다시 2명 1명 나눠야죠? 얼마? 3 컨비네이션이 1. 얘는 나눌 게 있어 없어? 없죠? 서로 위치가 바뀌어서 제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네. 됐지? 그러면 이 조합이 너희들 이항 정리나 뭐 이런 거 할 때 엄청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이항 문법 할 때도 쓰고요. 계속 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근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그러면 따르게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을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데요. 바뀌어서 갖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보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만큼으로 이렇게 나누면 답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그런지 해볼게요. 아까 얼마였냐면 6 컨비네이션 4 1이었고요. 곱하기 2분의 4 컨비네이션이 1이었어. 요거 계산하면 65 43 43 21 곱하기 43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43 없어지고 여기 2하고 여기에서 4 없애고 2로 나누면 3 되니까 5, 3, 15 15 곱하기 3이니까 45인가요? 얘 해보면 6, 5, 4, 3, 2, 1 2, 2, 2, 2 쓱쓱쓱 쓱쓱 쓱쓱 하면 얼마야 이거? 3이죠? 5, 3, 15, 15 하니까 45 똑같죠?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 애기들 요람에 보면 모빌이라고 해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바구니에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요람이 이렇게 달려있대.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대요. 여기서 뭐 별하고 달하고 뭐 해하고 뭐 이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달려있는데 여기다가 다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 요람은 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막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거면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5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네 얘는. 얘네들이 서로 바뀌지 않으니까. 정답이죠 그냥 봐. 그죠? 바뀌어서 갖게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끝납니다. 됐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6팩토리얼 맞죠? 한 번, 두 번, 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세 번. 이거죠? 됐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이런 대진표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몇 시니? 지금. 이거 중복 조합을 얘기하면 시간이.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은 다 끝났어요. 조합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이제 조합 문제, 중복 조합에 관련된 것도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도 정리를 해줄 건데 함수의 개수라든가 그런 중복 조합을 알아야 이제 얘기가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A, B, C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역과
공역이 갖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시역과 공역이 갖게 되는 함수의 개수. 뭔 소리지? 여기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치역은 AB만 되고 공역은 ABC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 2, 3, 4, 5는 A, B, C 중에 어찌됐든 간에 골고루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어떤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어떤 문제야, 이게? 아 그거 무엇을 고를까 개가 개가 먹이 먹는 거 그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구나. 아닌데요? 역시 니네들이 아까 선생님이 내준 문제들 중에 네.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너희 이미 풀었어,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쌤이 함수로만 바꾼 거예요.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팀 나눈 거 있죠? 분할 분배.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분할 분배 문제. 왜? 이 5명 중에 세 팀으로 일단 만들어야 일단 대응시킬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세 팀이 이렇게 되든 뭐 2명, 2명, 1명이 되든 아니면 이렇게 2명, 2명, 1명이 되든 세 팀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야 시효과 공역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5명을 세 팀으로 나누려면 아까처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2명, 2명, 1명 아니면 3명, 1명, 1명으로 세 팀을 구성해야 되고 걔네들을 A, B, C라는 차에다 태워야 되잖아. 분할 분배 문제야 이게. 이걸 함수 문제로 선생님이 말만 바꿔서 내는 거야. 그 문제의 답과 모든 풀이가 다 똑같은데.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자기가 접해봐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만 듣고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개념 다 듣고 했는데도 이게 머릿속으로 계속 사고하고 아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쌤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처럼 분할 분배를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조합만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중복 수녀를 써야 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일반 n 퍼뮤테이션 r 수녀를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써야 되는 경우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너희 시험 범위가 만약에 중복조합이 들어간다면 함수의 개수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로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내긴 내는 경우가 있는데 내면은 좀 더 거기다가 그 몇 개의 그 양념을 더 칩니다. 내는 경우 제약 조건을 좀 더 두고 양념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어떤 데다 대입만 해서 계속 근데 또 모르겠다. 이번에 그 이과 애들 그 경우의 수 문제 나온 거 보면 양념을 쳤는데도 너무 그 진짜 그 학생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문제들밖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거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가 딱 그럴 것 같아. 30번하고 21번 이런 두 문제 정도만 정말 좀 까다롭고 나머지 문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 선생님 봤을 때. 왜냐면 작년에 욕 엄청 얻어먹었잖아. 그래갖고 올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평가원 거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올해도 그 두 문제 정도만 일부러 이제 난이도를 높이고 나머지는 거의 쉽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 수능했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모레는 이제